한국보다 일본 제품이 훨씬 좋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지. 여기 라오스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라오스의 시설을 맡은 일본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시설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수리에 곤란을 겪는 과정에서 한국의 태도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리야 수반이에요. 도시개발부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 도시가 어떻게 커지고 변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네이비 정장을 걸치고 있었죠. 검은 구두를 거울처럼 번들번들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침밥을 먹고 BNT한 시내 사무실까지 같은 길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와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돌아가는 것들만 믿고 있었어요. 그럴듯한 말이나 번지르르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믿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뱃속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서 메콩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이상했어요. 진흙 때문에 갈색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식은 커피처럼 까맣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쓰레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슬픈 행렬을 만들고 있었어요. 냄새가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서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가 생각나고 있었어요. 그때는 강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펄떡펄떡 뛰어올라서는 다시 첨벙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강가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엄마들은 빨래를 하고 있었죠.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닥까지 다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에서 노는 아이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생각을 끊고 있었어요.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손과 셔츠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기계를 고치고 있어야 할 사람이 무서운 표정으로 제 깨끗한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부장님, 정수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동쪽 지역 메인 펌프가 완전히 고장났어요. 아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그 정수장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일본 회사에서는 20년 동안 완벽하게 돌아갈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는데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최소 4달, 어쩌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부품을 일본에서 가져와야 해요. 그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거든요. 비용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4달이라니. 2달 후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요. 펌프가 안 돌아가면 더러운 물이 길거리로 넘쳐 흘러갈 거예요. 강으로도 사람들 집으로도 말이에요.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두꺼운 설명서를 줬는데 다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번역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죠. 우리 직원들은 비싼 일본 전문가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었어요. 작년에만 수리비로 30억 원을 썼거든요. 이건 발전이 아니었어요. 의존이었죠. 신발끈 매는 법도 못 배운 어린애 같은 신세였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두운 생각을 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 찬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젊고 항상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수수한 옷을 입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수리야 부장님, 중요한 걸 보여드려야 해요. 눈이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더니 사진 2장을 제 책상 위에 놓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우리 강보다 더 심한 강이 나와 있었어요. 물이 완전히 까맣게 되어 있었죠.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강가 건물들도 더럽고 부서져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1970년 서울 한강이에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2번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같은 강인데 이제는 파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깨끗한 물이 하늘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강 양쪽의 아름다운 공원을 걸어 다니고 있었고, 배들이 행복한 가족들을 태우고 물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강이에요. 산타가 말하고 있었어요. 30년 뒤 모습이죠.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논리적인 머리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들을 찾고 싶었어요. 다른 카메라를 썼을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강일 수도 있고, 그냥 한국을 좋게 보이려는 선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1960년 한국은 라오스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산타가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서류들을 더 꺼내고 있었어요. 사람 한 명이 1년에 버는 돈이 8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숫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해 있었어요. 더러워진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고 자기들만의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죠. 한국은 그냥 다른 나라 기계를 따라하지 않았어요. 산타가 말하고 있었어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어요. 과학을 이해했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 더 맞는 걸로 직접 만들었거든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30년 경험이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듣기엔 좋지만 막상 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30년 경험이 또 다른 말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고요. 동쪽 지역 펌프는 조용히 멈춰 서 있었고 강물은 매일매일 더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끝없는 의존과 실망의 악순환보다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었거든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가능한지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3주가 느린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있었죠. 두 번째 펌프에서 이상한 갈갈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펌프에서는 갈색 물이 바닥에 줄줄 새고 있었어요. 일본 수리비는 걱정 덩어리 산처럼 점점 더 높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비행기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울 대한민국. 글자가 낯설고 무섭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표를 찢어버리고 찬타에 미친 아이디어를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이 여행이 그냥 시간과 돈 낭비가 아닐까요? 한국이 그 사진들처럼 대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만난 어부 아저씨 생각이 나고 있었어요. 이름이 솜차이였는데 메콩강에서 40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잡히는 고기에 대해 물어봤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있었어요. 그물을 올려도 요즘엔 거의 빈 그물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잡히는 고기도 더러운 물 때문에 맛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고기잡이로는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다른 도시로 일하러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에 앉아서 하얀 손뭉치 같은 구름들이 아래로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비엔티안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반이 걸렸어요. 뭐가 잘못될지 걱정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고급 승용차들과 격식 차린 환영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리들은 외국 장관들한테 자기들 성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웬걸 간단한 환영 팻말을 든 남자 한 명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얀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죠. 비싼 양복도 없고 서류 가방 든 보좌관들도 없었어요. 이 남자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한테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친절한 눈에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했어요. 말할 때 목소리가 친근한 선생님처럼 따뜻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라오어로 몇 마디 해보는 거예요.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우리 인사말을 배우려고 열심히 연습했다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보러 오셨죠. 민수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요. 좋은 아이디어도 잘못한 것도요. 이건 듣고 있던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외국 파트너들은 다들 자기들 대단한 성과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나 실패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빨리 고쳐줄 완벽한 해결책을 팔려고만 하고 있었죠. 평범한 하얀 승합차에 타고 있었어요. 가죽 시트 달린 고급차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타는 그런 차였어요. 서울 번화가를 지나면서 민수 씨는 우리한테 영업 설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실패담을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1976년에 처음 만든 정수장은 완전히 망했어요. 창밖 도시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 설계를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하면 쉽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마철 비가 오니까 다물에 잠겨버렸어요. 2년간 한 일이 일주일 만에 다 망가졌죠.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실수해서 배웠어요. 질문을 많이 했죠. 또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실패했거든요. 실패할 때마다 우리 날씨, 우리 땅, 우리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민수 씨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성공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요. 경기도에 있는 평범한 콘크리트 건물 앞에서 차가 멈춰 서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지루하고 평범했어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 몇 개 달린 그냥 공장 건물 같았거든요. 인상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고 있었어요. 메인 관제실에는 벽만 한 컴퓨터 화면에 알록달록한 지도와 차트가 수십 개 떠 있었어요. 지역 전체 파이프를 흘러가는 물의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었거든요. 정수장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고 쓰레기차들이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공기질 센서들이 오염 수치를 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동쪽 지역 문제를 발견했어요.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번쩍번쩍하고 있었거든요. 3분도 안 돼서 시스템이 저절로 3개 다른 시설의 처리 능력을 조정했어요. 사람이 눈치채기도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4달짜리 수리 계획 생각이 나니까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거든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메모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장비를 조작하고 질문하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베트남 엔지니어가 장마철 조건에 맞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토론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펌프 용량이나 물 흐름 속도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었죠. 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해서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에요. 민수 씨가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식을 나눠주는 거죠. 이 엔지니어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자기 팀을 훈련시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거든요. 산타가 내 옆에서 눈이 신나게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부장님한테 말하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믿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의존이 아니라 독립으로 이어지는 길 말이에요. 우리 강에 물고기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요. 다음날 아침 민수 씨가 우리를 국제개발협력센터라는 특별한 건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유리창과 회색 벽으로 된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큰 사무실로 들어가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다른 나라 공무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춰지듯이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 온 여자분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한국 전문가는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해안 지역에 딱 맞는 정수시설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한국식도 아니고 필리핀식도 아니었어요. 그 필리핀 도시의 정확한 조건에 맞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었거든요. 민수 씨가 제가 빠져들어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 다가와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나라마다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날씨도 다르고 땅 모양도 다르고 쓸 수 있는 돈도 다르죠. 한국에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라오스에서는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우고 적응하는 방법, 그건 어디서나 통하거든요. 짧은 검은 머리를 한 한국 여자 엔지니어가 우리 그룹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테 없는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이 보이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워크숍 리더인 박소민 박사라고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수리아 부장님, 우리 실패 박물관을 보시겠어요? 박 박사가 웃으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거든요. 잘 안 된 프로젝트들을 자세히 기록해놓거든요. 가끔은 실패가 성공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줘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두꺼운 바인더, 컴퓨터 파일, 자세한 보고서들로 가득한 방이 나왔어요. 벽에는 고장난 장비, 물에 잠긴 시설, 실패한 건설 프로젝트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 발전을 도와주는 곳에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풍경이었거든요. 박 박사가 두꺼운 폴더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필리핀댐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했어요. 계절별 산사태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6달 만에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른 부분을 넘기고 있었어요. 태국 하수 처리장은 시원한 날씨용 전자부품을 썼는데 망가졌어요. 태국 더위가 너무 심했거든요. 서류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들의 솔직함에 놀라고 있었어요. 정말로 실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도 보여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박 박사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 실패를 나누니까 파트너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참석해 본 국제개발회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외국 회사들은 완벽한 성공 사례만 가득한 번지르르한 브로셔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자기들 기술이 우리 문제를 빠르고 쉽게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고장나는지, 뭘 바꿔야 하는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에는 15년 동안 돌아가고 있는 서울 정수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관리자는 찬타보다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대부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기술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기계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바꾼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배운 모든 교훈들, 시스템을 더 잘 돌아가게 만들려고 적용한 모든 변화들을요. 3년째에 심각한 세균 오염이 있었어요. 시설을 구경시켜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들여온 여가 시스템이 우리 지역 물에 특정 세균을 걸러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료로 우리만의 생물학적 여가 방법을 만들었어요. 바뀐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원래 설계와는 달라 보였지만 한국 조건에는 완벽하게 맞았어요. 7년째에는 아주 더운 여름에 장비가 고장났어요. 전자 제어 장치가 우리나라 극한 온도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냉각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다른 재료를 썼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중요한 뭔가가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배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에요. 그날 저녁 밥과 야채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 씨가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라오스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설들을 둘러보고 엔지니어들을 만나면서 하루 종일 이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답이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의존하는 걸 그만둬야 해요. 하지만 남들한테서 배우지 않고 우리끼리만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만둬야 하고요. 민수 씨가 중요한 걸 깨달은 학생을 보는 선생님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20년 전에 배운 게 정확히 그거였어요. 독립이 고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미래에 대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라오스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면서 돈이나 기계보다 더 값진 뭔가를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파트너십과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방식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이어지는 길이요.
우리 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제가 정부 동료들한테 이 새로운 길을 믿어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였어요. 진짜 파트너십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비엔티안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 갈 때와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에는 기술 문서와 협력 계약서가 들어있었지만 더 중요한 뭔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방식이었어요. 긴급 내각회의가 다음날 아침 8시로 잡혀 있었어요. 익숙한 회의실로 들어가니 같은 장관들과 부서장들이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정중한 관심과 의심이 섞여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력에 대한 평범한 보고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실패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발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발달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작하고 있었어요. 잘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물이 물결처럼 번져가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 듣고 있던 발표가 아니었거든요. 3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완성된 해결책을 사고 있었어요. 결과가 보장된 완벽한 시스템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할 때 정확히 고장나는 비싼 의존성이었어요. 몇 주 전에 찬타가 제 사무실에 가져왔던 똑같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강이 까만 오염에서 맑은 물로 바뀐 모습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실패 보고서와 잘못된 프로젝트들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한테 기술을 팔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해결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총리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 있게 눈썹을 올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뭘 하자는 건가요? 1,500만 달러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라오스 엔지니어가 설계하고 라오스 기술자가 관리하는 라오스에 딱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뒤에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재정부 장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십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 많은 돈을 다 날리면요? 그럼 실패에 대해 값진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대답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남한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총리가 회의 테이블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필리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차트들, 열대기후에 맞게 고친 기술 사양들, 외국 의존 대신 현지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훈련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승인한다. 간단히 말했어요. 즉시 시작하라. 6달 뒤 다시 메콩강가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3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라오스 환경과학자팀과 나란히 일하고 있었어요. 명령을 내리거나 미리 정해진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고 함께 해결책을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라오스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외국 설명서의 지시만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펌프가 왜 특정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장마철 조건에 맞는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었고요. 모든 부품 뒤에 숨은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정수장은 아직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초기 결과가 제 마음을 희망으로 노래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수질이 15% 개선됐거든요. 둥둥 떠다니던 쓰레기도 확 줄어들었어요. 정수구역 근처로 작은 물고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장마철이면 가게 문을 닫던 시장 상인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문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배수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부들은 더 깨끗한 고기를 잡게 됐고 더 좋은 값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강물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적응과 혁신에 대해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있었죠. 벌써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자기들 지식을 어떻게 나눠줄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제 찬타가 또 서류 가득한 폴더를 들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이번에는 지역물관리회의 제안서가 들어 있었어요. 라오스가 주변 5나라 엔지니어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배운 걸 나누자는 거였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걸 한국과 협력하여 그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적응하는지, 의존 대신 독립을 어떻게 만드는지요. 해질녘에 여기 서서 수십 년 만에 가장 깨끗하게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민수 씨가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해 말한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기술은 절대 상품이 아니었어요. 배우는 과정이 항상 가장 값진 선물이었거든요. 우리 강이 이제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어요. 자연과 잠재력을 모두 이해하는 머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요. 내일은 새 나라에서 온 대표단이 우리 경험을 배우러 도착할 예정이에요. 학생이 선생님이 되고 있었어요. 받던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강이 다시 노래하는 법을 기억했고 곧 다른 강들한테도 목소리 찾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